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왜 영어 명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입니다. 앞으로 제목에 부합되는 내용이 파트 1, 파트 2, 파트 3의 3회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재활용의 표지라는 영어 관사의 중요한 기능 하나가 제시될 것입니다. 히어링과 발음을 제외하고 우리가 영어를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영어 문장을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과 둘째, 단어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영어 어순 및 형식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 해서 제공하는 영어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 많이 다르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단어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가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갖는 문제가 학습자들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 사전을 보면 명사와 동사 모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get, take, put 등과 같은 소위 기본 동사들은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get이라는 단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영어를 10년 이상 학습했다 할지라도 아무도 완벽하게 암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들 단어를 외우고 또 외웠지만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는 다의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명사와 동사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는 각각 이유가 존재합니다. 즉, 명사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별도로 존재하고 동사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 이유들을 알게 되면 영어 단어는 더 이상 불규칙한 다어가 아니게 되고 이는 학습자들의 영어 단어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애워서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원리를 알면 대부분의 단어들이 간단하게 해결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먼저 명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동사는 어순과 형식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한 후 제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왜 영어 명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3편의 영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트 1. 명사를 다시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 파트 2. 형용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 파트 3. 동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 이번 영상은 그 첫 번째로 명사를 다시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에 앞서 명사는 관사 그리고 동사와의 일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가 명사를 만드는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 중에서 고유명사편 파트 2에서 정리했던 내용과 일부 겹칩니다. 영어 사전을 보면 예외 없이 영어 명사는 모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퍼라는 단어도 종이, 신문, 서류, 문서, 논문, 보고서 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현재 존재하는 모든 명사가 어느 하나의 시점에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필요성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발명품입니다. 전화기, 자동차, TV 등의 발명품들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러한 발명품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이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명칭을 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어는 재활용의 방식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즉, 영어는 처음에는 우리말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응되는 명칭을 새롭게 하나하나씩 만들다가 어느 정도 명사가 축적되자 그때부터는 기존의 단어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재활용의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식이 주를 이루다가 어느 순간부터 재활용의 방식을 취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재활용의 방식이 새로운 대상에 대한 명칭을 만드는 주된 방식이 된 것입니다. 물론 현재에도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대상에 따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식도 동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가 사물의 명칭에 대한 단어, 즉 명사를 만드는 재활용의 방식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화면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명사를 다시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과 다른 품사의 단어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고 다른 품사의 단어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은 다시 형용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과 동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재활용의 방식으로 명사를 만듦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원리 두 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단어의 재활용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부분은 기존 단어와의 혼동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cold라는 형용사를 재활용하여 동일한 스펠링의 cold를 감기라는 의미의 명사로 사용했을 때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어의 재활용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혼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는 관사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관사는 가산성 기준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지 재활용의 표지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on과 같은 부정관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조건에 따라 정관사 더, 집합적 복수의 s, 그리고 무관사까지 모든 관사적 요소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어의 재활용에 있어서 재활용의 표지로 사용되는 부정관사의 경우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on과 같은 부정관사는 가산성이 존재하는 보통 명사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어의 재활용의 결과 만들어진 단어가 불가산 명사라고 할지라도 고유명사가 아니라면 재활용의 표지로 부정관사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old라는 형용사를 재활용하여 동일한 스펠링의 cold를 감기라는 의미의 명사로 사용했을 때 cold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감기라는 의미는 추상명사입니다. 하지만 cold라고 하여 부정관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때
cold에 적용된 부정관사는 일단 가산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형용사인 cold와의 구별을 위해 그리고 명사적 의미로 재활용되었다는 표지로 사용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단어 재활용에 사용된 부정관사는 가산명사라는 표지가 아니라 해당 단어가 재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형식적인 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미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구별을 위해서 기존의 가산명사임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부정관사를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감기라는 의미의 cold에 적용된 부정관사는 해당 단어가 재활용되었음을 나타내는 재활용의 표지일 뿐이고 가산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cold는 부정관사가 존재하지만 추상명사인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명사의 분류는 의미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단어 재활용 현상에 담겨있는 원리는 영어라는 언어를 작동케 하는 두 개의 커다란 문법적 원리의 축 중의 하나인 혼동과 구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방식, 즉 명사를 다시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의 경우 명사가 다시 명사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품사는 변하지 않고 의미만 추가됩니다. 미리 알아둘 점은 원래 존재하던 명사는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이고 재활용된 결과로 나타난 단어들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라는 의미의 페이퍼라는 단어가 재활용되어 신문, 논문, 보고서 등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을 때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재활용된 결과로 나타난 신문, 논문, 보고서 등의 의미가 훨씬 더 구체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명사를 다시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다시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로 분류됩니다. 차례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집합적 개념이란 일단 쉽게 말해서 집합명사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집합적 개념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명사, 즉 기존에 존재하는 보통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를 다른 의미의 명사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유형입니다. 고유명사편 파트 2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마우스, 아이언, 페이퍼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들이 처음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대응되는 명사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였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다음과 같이 마우스, 아이언, 페이퍼 세 개의 단어풀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원어민들은 새로운 명사를 만드는 작업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새로 출현하는 대상에 대한 명칭을 만드는 경우 기존에 있는 세 개의 단어들을 재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인 마우스를 왜 마우스라고 하는지는 생김새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생지 의미로 사용되던 마우스를 재활용하여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화면에서 예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옷을 다리는 다리미를 만들었습니다. 초창기 다리미의 경우 지금과는 다르게 쇳덩어리에 가까웠습니다. 때문에 철을 의미하는 아이언을 재활용하여 아이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화면을 통해서 예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이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신문이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던 종이라는 의미의 페이퍼라는 단어를 재활용하여 뉴스페이퍼 또는 페이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페이퍼는 종이로 만들어진 대상에 재활용되어 논문, 보고서 등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번에도 화면을 통해서 예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현재 영어 사전에서는 페이퍼의 의미를 종이, 신문, 논문, 보고서 등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영어 명사가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는 재활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크리에이터, 인플루엔서, 스트리머, 스마트 등의 단어 자체는 최근 생겨난 신조어가 아닙니다. 모두 예전부터 존재하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단어들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현상에 의해 생겨난 것들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터는 창작자, 창조자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1인 창작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최근에 재활용하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크리에이터라는 단어에는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어 다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전에서 크리에이터는 창작자, 창조자라는 의미의 하나뿐이었지만 요즘 사전에서는 크리에이터는 창조자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1인 창작자라는 두 개의 의미가 수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으로만 보면 크리에이터의 의미가 창작자, 창조자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1인 창작자라는 두 개이기 때문에 다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어인 것은 아니고 이에는 이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영어 명사가 다어가 된 이유는 재활용의 방식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100년 또는 200년 뒤의 미래에는 크리에이트는 계속 재활용되어서 더 많은 의미들이 추가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영어 명사는 관사 그리고 동사와의 일치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재활용되어 명사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의미에 대해 관사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와 같은 일반 명사를 다른 의미의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의 경우 일반적이라면 관사 사용은 특별한 인위적인 조치 없이 단어의 의미에 따르면 됩니다. 페이퍼의 경우 원래 종이라는 의미의 물질 명사로서 무관사가 원칙이지만 신문, 논문, 보고서 등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가산성이 존재하는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보통 명사의 기준에 맞게 관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tion, ment 등과 같은 명사형 어미가 적용된 동사의 명사형이 재활용되어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저리와 on operation 모두 수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사 적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서저리의 의미는 상처와 질병을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불가산 명사로 취급하지만 operation은 의사가 수술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가산 명사로 취급한다. 이는 대단한 궤변일 뿐입니다. 수술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사의 종류도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의미임에도 관사 적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습자에게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주는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관사 적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의미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의미적으로 접근하면 앞에 제시한 것처럼 궤변이 될 뿐이어서 답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혼동과 구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앞에서 관사는 재활용의 표지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재활용된 결과의 단어가 고유명사일 경우에만 정관사 더가 재활용의 표지 역할을 하고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정관사가 재활용의 표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서저리와 언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이라는 동일한 의미인데 관사 적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오퍼레이션에만 부정관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저리와 언오퍼레이션 둘 중 하나는 다른 의미의 단어로 재활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서 재활용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재활용의 표지인 부정관사가 적용된 언오퍼레이션이 재활용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작동이라는 의미의 오퍼레이션을 재활용하여 전혀 다른 의미인 좀 더 구체적인 수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작동이라는 의미의 오퍼레이션과 재활용된 수술이라는 의미의 오퍼레이션을 구별하기 위해서 재활용의 표지를 적용하여 수술을 의미하는 경우 항상 언오퍼레이션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서저리에는 재활용의 표지인 부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과는 상관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명사의 분류는 재활용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서저리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의 언오퍼레이션도 추상명사인 것입니다. 관사의 재활용의 표지로서의 기능을 알지 못하고 가산성 기준에 의해서만 접근했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은 의사가 수술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가산명사로 취급한다라는 궤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워크와 어사인먼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라는 동일한 의미인데 관사적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사인먼트에만 부정관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홈워크와 어사인먼트 둘 중 하나는 다른 의미의 단어가 재활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서 재활용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재활용의 표지인 부정관사가 적용된 unassignment가 재활용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할당 임무라는 의미의 assignment를 재활용하여 전혀 다른 의미인 좀 더 구체적인
숙제라는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할당 임무라는 의미의 어사인먼트와 재활용된 숙제라는 의미의 어사인먼트를 구별하기 위해서 재활용의 표지를 적용하여 숙제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항상 unassignment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관사는 재활용의 표지라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특정 단어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을 때 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단어 재활용의 결과 만들어진 단어에는 구별을 위해서 재활용의 표지로서 관사를 적용합니다. 이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재활용의 표지로서 부정관사와 정관사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재활용된 결과의 단어가 고유명사인 경우에만 정관사들을 사용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부정관사를 사용합니다. 고유명사의 구별을 위해서 정관사 덜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고유명사 편에서 자세히 정리한 바 있습니다. 둘째,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재활용의 표지로서 부정관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가산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의미적으로는 추상명사, 물질명사라 하더라도 재활용의 표지로서 부정관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고 가산성 기준에 의해서만 접근했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 파악과 관사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부정관사의 재활용의 표지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read와 a sandwich입니다. 원래 음식은 물질명사로서 무관사입니다. 따라서 빵을 의미하는 bread는 무관사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음식인 샌드위치는 부정관사를 적용하여 a sandwich라고 나타냅니다. 이런 경우에는 bread와 a sandwich 중 어느 하나는 다른 의미의 단어가 재활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서 재활용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재활용의 표지인 부정관사가 적용된 a sandwich가 재활용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이름인 고유명사인 샌드위치를 재활용한 단어가 음식의 일종인 a sandwich인 것입니다. 즉, 사람의 이름인 샌드위치와 구별을 위해서 음식인 샌드위치에 부정관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가 다시 명사로 재활용된 마지막 유형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삼성전자 편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대상이 집합적 개념이 있는 경우 집합적 복수 s를 사용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명사를 재활용하게 됩니다. 일단 이에 대한 예들을 화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A라는 단어를 재활용하여 B라는 단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B라는 단어에 집합적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 두 개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너스입니다. 아너스는 다양한 종류 훈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집합적 복수 s가 적용되었고 집합체입니다. 즉, 훈장이라는 의미의 아너스는 다수 아너로 이루어진 집합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훈장이라는 의미가 명예라는 의미의 아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너라는 단어를 재활용한 것이고 여기에 s를 적용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훈장에 존재하는 집합명사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디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탁 위에 차려져 있는 많은 음식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집합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접시라는 의미의 dish라는 단어를 재활용하여 음식이라는 의미의 dishes.라는 단어를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관사의 관점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명사를 만드는 경우에는 일단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재활용어 표지가 필요 없는 경우와 재활용어 표지가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재활용어 표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시 재활용어 표지로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어 표지로 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재활용어 표지로 무관사를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차례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어 표지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영어에서 재활용어 표지는 혼동의 가능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혼동의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어 표지가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경우로서 단어의 의미에 따라 가산성 기준에 의해서 관사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활용어 표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는 다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대부분의 경우에 재활용어 표지로 부정관사를 사용합니다. 둘째, 재활용된 결과로서의 단어가 고유명사일 경우에는 정관사를 사용합니다. 고유명사 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constitution이라는 단어를 재활용하여 헌법이라는 의미의 고유명사 the constitution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정관사 the가 재활용어 표지로서 혼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관사인 경우입니다. 이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파트 3에서 정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집합적 개념이 있는 단어, 즉 집합체로 만드는 경우에는 집합적 복수 s를 사용합니다. 결국 단어를 재활용함에 있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부정관사 on, 정관사 the, 집합적 복수 s, 그리고 무관사까지 모든 관사적 요소들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어의 재활용이라는 영어적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결과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즉, 감기라는 의미의 추상명사인 a cold, 그리고 a cold에 대응하여 사용되는 감기라는 의미의 추상명사 colds, 그리고 음식이라는 의미의 집합명사 dishes 등 재활용된 결과로 생겨난 단어들에 대해서 동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a cold가 추상명사이고 this가 집합명사라는 것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즉, 의미적 차원이 아닌 오로지 구조적, 형식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영어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왜 영어는 3인칭 단수현재형인 경우 일반 동사에 s를 붙일까 편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즉, 구조적 법칙 2에 의거해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구조적 법칙 2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앞서 업로드한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구조적 법칙 2에 따라
명사의 종류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주어에 s가 존재하는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s가 존재하면 동사에는 s가 있으면 안 됩니다. 즉 복수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동사, 해부동사에도 복수동사 형태를 사용하면 됩니다. 반면에 만약 s가 존재하지 않으면 동사에는 s가 있어야 됩니다. 즉 단수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동사, 해부동사에도 단수동사 형태를 사용하면 됩니다. 화면의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영상의 주제인 재활용이라는 측면도 고려하지 마시고 명사의 종류 같은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단지 구조적 법칙 2에 따라 형식적, 기계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파트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형용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